안녕하세요. 데이업의 이경민입니다. 이제는 뉴노멀이 된 환율 1,400원.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공약이 현실화되면 달러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원달러 환율이 2년 만에 1,4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라도 빨리 달러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국내 은행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오늘은 달러 예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러 예금을 통해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과 이득과 리스크를 정리해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또 좋은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1,400원을 넘어섰었죠.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 공약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면서 달러 가치 상승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1,400원, 이게 22년 11월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돌파한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국내 5대 은행이 달러 예금 잔액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8일 기준으로 628억 정도 달러로 3.6% 증가하는 수치를 보이는데 이것은 곧 투자자들이 달러 가치 상승을 예상을 하게 되면서 달러 예금을 늘리기 시작한 증거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국내 은행들이 제공하는 달러 예금을 분석을 하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요약해서 은행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C제일은행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SC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초이스 외화 보통 예금이라고 해서 연 3.5%에서 4% 특별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예치 금액에 따라 금리가 다른 형태로 있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은행은요, KB 외화 정기 예금이라고 해서 환율이 설정된 수준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해지되면서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게끔 상품을 내놨습니다. 이 상품 자체는요, 금리가 1, 3, 6개월 만기에 따라서 연 4.16%에서 4.17%가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은행인데요. 하나은행은 하나 밀리언 달러 통장, 금리가 낮지만 해외 주식 거래가 간편하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이러한 상황,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국 우선주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고율 관세와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미국 물가가 상승을 계속 초래할 거고 금리 인하 속도는 또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전망들이 확고할 것이라는 전망 하에서 달러 가치는 계속 오르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달러 예금 상품을 통해서 환차익을 노리는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누리려고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은행들은 왜 달러 예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할까라는 건데요. 이득이 되는 게 아니면 은행들도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돈이 될 것이라는 전망하에 은행도 뛰어들었다가도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한 소리입니다. 외환시장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사람들이 달러를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달러 예금에 대한 원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달러 예금은요, 달러화로 예금을 예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율 변화가 금리가 주요한 요소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달러 예금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게 환차익과 이자 수익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환차익은 우리가 잘 아는 원화로 달러를 구매한 뒤에 환율이 상승하면 더 많이 환율을 원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됐겠죠. 예를 들면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달러를 팔았을 때 더 많은 원화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환율 상승에 이용해서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은 이익을 얻는 형태로 나오겠죠. 두 번째로 이자 수익을 보게 되는데요. 은행이 고객이 예치한 달러를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금리를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제일은행 같은 경우는
3.5%에서 4%의 이자율을 제공을 하고, 또 국민은행은 일정 환율에 도달하면 자동 예금을 해지하고 환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소개를 해드렸죠. 자, 그럼 달러 예금을 접근하는 이유,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는 달러가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드는 것인데요. 무조건 오를 수는 없죠. 어떤 일이 생겨서 하락할 리스크도 감안을 해 보셔야 되겠는데, 뭐, 장점 때문에 달러 예금을 드는 건 알겠지만, 변수도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환율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생길 때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네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금 자동 해지인데요. 이게 환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형태. 아까처럼 KB의 외화정기 예금처럼 가입자가 설정한 환율에 도달을 하면 자동으로 예금이 해지되면서 환차익이 실현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 관리가 되는 형태죠. 환율 하락에 대비해서 일정 수준이 하락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환전이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환전이 되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고, 이것은 환율이 계속 떨어지면 더 큰 손실을 방지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리스크 보완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포기하는 만큼에 대한 대가는 좀 있을 법하죠. 환율이 설정된 수준에 도달을 하면은 예금이 이제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금이 해지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만기 이자를 또 대부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환율 상승을 기다리다가 환율이 목표치에 도달해서 자동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이자 수익 자체는 좀 낮아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제어하면서 부분 예치도 추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금 금리가 높은 상품 전체 자금을 예치를 하는 대신에 일부 자금을 환율 목표가 도달했을 때 자동 해지되는 상품에 배분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법인데요. 환율 상승을 일단 기다리면서 환율의 하락 리스크도 감안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방법은 일부는 고금리 상품에 하고요. 그리고 일부는 환율 목표가 도달하면 해지되는 상품에 배분하는 방식,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환율 리스크 해지 부분인데, 뭐 외환 선물이나 이런 옵션들을 통해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해지 추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환율과 금리 변동을 모두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달러 예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상품은 환차익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지만,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이 필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눈으로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별로 예금 상품 시나리오를 돌려봤을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정리를 해 봤는데요. 1년 동안 100만 원을 달러로 환전한 후에 환율 변동과 이자 수익을 고려해서 예상 수익률을 그려본 표입니다. 여기에는 제일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예금 상품을 정리를 해서 반영을 해 봤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표는 1년 후에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 그리고 상승했을 때를 한 번을 가정을 해봤고, 그리고 하락 1,400원에서 1,350원으로 하락할 경우를 나눠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환율이 상승했을 때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일은행과 국민은행이, 그러니까 환율이 1,400원에서 1,450원으로 상승을 했을 때는 높은 금리 3.5%와 4.16%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환차익에 대한 이자 수익이 더해져서 6%에서 6.5%에 대한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나은행은요, 0.1%의 낮은 금리로 인해서 이자 수익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에 환차익으로 인한 3.6%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락하게 되면 1,400원에서 1,350원으로 하락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환율 하락으로 환차익 손실이 전체적으로 발생하지만 이자 수익은 조금 보전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제일은행과 국민은행이 이자 수익 덕분에 손실을 조금 완화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1, 2%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은행은 이자 수익 자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차익 손실로 인해서 3.5%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환율 상승 시에는 제일은행과 국민은행이 고금리 상품으로 높은 수익률을 띌 수 있다. 그리고 하락 시에는 환차익 손실이랑 이자 수익이 일부 보전은 되는 형태지만 손실을 아예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쨌든 금리가 높은 상품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앞일은 모르는 거죠. 그냥 예상을 하면서 대응하는 게 투자 방식인데 지금 이 상황에 벌어진 상황에서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최적의 선택이라고 하면 일단 환율 상승과 미국 금리 인상 이런 기조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환차익을 고려하게 되면은 달러 예금은 어떻게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단기적인 자금 운용이 달러 예금 자체는 리스크가 크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 달러 상승의 기조와 함께 어떤 상품들이 있고 여기서 어떤 거를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할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지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항목을 살펴보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